국내에서도 몇 년 전부터 다산성 모돈의 도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판매되거나 하고 있는 종돈들이 대부분 다산성 모돈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그 다산성 모돈 도입 이후에 어떤 농장들의 다산성 모돈을 통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보시는 분마다 좀 다르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그런 효과는 보이고 있고요.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르다라고 느끼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MSY는 크게 증가를 하지 않는 걸로 보이죠. 근데 하지만 제가 이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일단은 지금 뭐 피그 플랜 통계 성적을 보시면요,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2009년과 작년 2019년 10년 사이 피그 플랜에 나오는 상위 탑 5개 농장에 대한 PSY인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PSY가 26도 정도만 해도 거의 탑 5에 드는 농장 성적이었어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탑 5 안에 상위 5개 농장에 들어가는 농장들이 PSY가 30도 이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총산을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산성 종돈이 공급이 많이 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10년 전에는 실제 총산이 한 12도, 13도 정도였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총산이 14도에서 16도까지, 실제 1년 동안 평균 총산이 14도에서 16도까지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상위, 그러니까 그런 다산성 종돈에 대한 효과를 보는 농장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있고요. 근데 농장마다 좀 느끼시는 게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10% 농장하고 하위 10% 농장 성적을 보면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10년 사이에 상위 10% 농장의 PSI는 2.6도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근데 하위 10% 농장은 사실 10년 전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SY 자체가 상위 10%하고 하위 10%의 PSY 차이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종돈의 개량으로 실제 산자수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 효과를 보는 농장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종돈의 유전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농장도 실제로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종돈의 유전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고 개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아직 이런 일반적인 농장들이, 특히 국내 농장들이 그 유전적 개량에 통한 효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종돈의 유전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농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유전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유전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종돈을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농장에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육률이나 등지방 두께, 도체 길이, 이런 거는, 이런 형질들은 유전율이 높은 편이에요. 높다고 하더라도 한 50% 정도 내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일당 증체량이나 사료 요구율, 뭐 이런 형질들이 보통 30% 정도, 나머지 70%는 이제 다른 환경적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현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자수는 유전율이 앞서 얘기한 형질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10% 정도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종돈에 맞는 외부적인 조건들을 적용을 해줬을 때는 그 유전율을 최대한 발휘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